역시 군함 파견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엔 이란의 정보부 장관을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안보수장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진 지 하루 만에 정보부 장관까지 잃은 건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스라엘이 진짜 문제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2인자 방금 말씀하신 라리자니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병대 이란의 민병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도 제거했답니다. 예. 이스라엘은 행여나 전쟁이 끝날까봐 협상으로 끝날까봐 지금 협상이 가능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온건파들 중심으로 행여나 미국과 협상할까봐 다 제거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스타파가 그냥 당연히 부모가 죽고 또 그 전에도 후계자로 지명이 돼서 자연스럽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스타파가 될 때까지 권력 투쟁이 내부에 엄청나게 있었고 온건파들이 타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리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스타파가 등장한 것도 강경파의 등장인데다가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날려버려서 이제는 그냥 거의 강경파의 목소리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라리자니가 사실 언제부터 지금 사무총장을 했냐면 작년에 midnight 해머 있고 나서 그 미국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사무총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라고. 원래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뭐 국회의장을 1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작년에 전쟁이 나서 막 핵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핵 협상을 미국하고 하라고 내보낸 인원이 라리자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전쟁이 이렇게 종전은 사실 국가 지도부가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아무리 군수내부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라리자니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군수내부나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종전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중요한 게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식적 명령을. 그게 뭐냐면 이 범죄적인 살인자들이 곧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이란을 강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겠다는 게 모즈타파의 두 번째 공식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출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나쁜 것이 다 끊어버리는 거네. 네, 종전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막 서로 종전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를 죽여버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신정국가에서 순교입니다. 지금 다 순교로 부르고 이게 있죠. 순교니까 이 순교자들에 대한 복수를 안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누구도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막 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분이 라리자니라는 분은 그냥 거의 철학자로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이분이 한 게 칸트 전문가, 칸트에 대한 전공을 한 분이고 이렇게 격이 안에서는 격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폭살을 시켜버렸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레바논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헤즈볼라 멸절시킨다고 하마스 했던 거와 똑같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있고 닥치는 대로 지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협상파들 제거하는 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란의 최대 아킬레스건, 최대 가스 생산 시설도 폭격을 했는데 이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미국에게 통보를 한 다음에 폭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건드리지 말라고 엄청 화를 냈다면서요. 한 번도 에너지 직접 시설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정유 시설에 탱크를 때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게 가스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석유는 가정용이 아니잖아요. 가정용으로 그 석유를 쓰지 않잖아요. 가스는 바로 가정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다 쓰고 70%의 이란 사람들이 쓰는데 생활이 안 되게 저기를 폭발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는 메인은 안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락을 때리면서 우리는 정유시설 안 때렸다고 하면서 유가를 겨우 진정시키라는데 이거를 때려버렸고 제가 보기에는 통보만 했지 의논 안 했고요. 지금 그럼 미국의 승인을 받고 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최근에 지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를 너무 폭력적으로 때렸다. 지금 화가 났어요. 화났어요? 예, 폭력적으로 때렸고 미국은 이 특정곡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직접 X에 그렇게 올렸어요. 트럼프가 직접 올렸어요? 직접 올린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 공격해 끝내자 좀.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또 이란은 가만히 못 있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거기를 이란이 폭격을 해갖고 거기를 전부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석유에서 LNG로 이제 더 만들어지는 거고 카타르는 세계 LNG의 20%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액화 수소가 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LNG를 많이 쓰는 나라고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제는 석유에서 LNG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민간의 저장고들을 이제 폭격하는 걸로 확전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아, 제가 이스라엘 공격은 네타냐후를 좀 정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가 그야말로 이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트럼프 자신도 내외부적으로 완전히 지금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부 사정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 트럼프의 핵심 충성파로 알려졌던 조 켄트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찐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표를 던지면서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 내 로비의 압력 때문에 시작됐다.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아무 정보가 없을 때도 제가 이스라엘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갔을 악마의 거라고 속삭임에 넘어가는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분이 마가의 중에서도 그리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찬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아내가 군인인데 시리아 내전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찐 마가 세력이고 일종의 극우 세력인데 이 전쟁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신호인 거죠. 트럼프의 철통 지지자들이 이제 하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누구냐 하면 댄 케인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이 사람하고 헥세스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요. 합참 의장인데 내가 경고했다. 호르무즈에 봉쇄될 것이고 이란 3, 4일 만에 못 무너뜨린다.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를 배제하고 거기에 루비오하고 네타냐후하고 몇몇 사람들이 소수로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금의 합참의장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와,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건 거의 항명 아닌가요, 그거는? 항명이라기보다 자기가 역사의 전쟁을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이 전쟁 역사적인 실수의 전쟁을 자기가 온팡 뒤집어 씌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 마가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가 터커 칼슨이잖아요. 터커 칼슨. 근데 터커 칼슨 같은 경우도 정말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역겨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써가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배신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핵심 지금 마가들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터커 칼슨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란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타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반대니까 수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가 뭐냐. 우리가 항상 팩트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헷갈렸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많은 조켄트 국가 테러 센터 국장도 그렇고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제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이미디언트 스레 그러니까 임박한 위협이 뭐였냐 할 때 핵 위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공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DNI 그 국가정보국 국장이 그 이란의 핵 위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작년 6월에 midnight 해머 작전했을 때 완전히 부셔버렸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그런 조짐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마가의 저런 분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합참의장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전략이 무너지고 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제 팩트를 알고 있는 국장이나 장군들이 이제 솔직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나 국민들이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되니까 사실 여론은 더 나빠질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첫째 전쟁의 명분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마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그냥 출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백악관의 유명한 여자 대변인 있잖아요. 레빗인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무슨 이란이 공격한다는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레빗이 대통령이 느꼈다. 대통령의 필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필링으로 전쟁을 합니까? 윤석열 정부 같아. 필링으로는 전쟁이 아니라 러브를 하는 거지 전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이나 직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게 즉흥적으로 내려진 조율 안 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이게 자기네도 명분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게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려면
그 요즘에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이브리드전 해가지고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들을 똘똘똘 뭉치게 만들고 적은 내가 지고 있네 이런 심리전을 막 가게 만들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인지전 차원에서 미국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막 분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분이 없으니까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더 큰 거는 이제 해외에 대해서 다른 나라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지금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는 팩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고립 국면으로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아주 고립되고 있습니다. 네. 파병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유럽 많은 국가들이 거부의 의사를 표명을 했었는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나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국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영국, 독일 이미 부정적 의사 밝혔고요. 예.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런 식의 협박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 위에 어떠한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안 돕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는 단기간 내에 성공적인 임무 수행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와. 역시 이제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동참하지 않아요. 네.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예. 또 이게 굉장히 민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삐졌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삐쳐가지고 그리고 또 아이처럼 유치하게 예. 야 됐어. 그냥 난 솔직히 요거 나토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였다. 떠본 거였다 이거. 요런 아주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거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and I've long said that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요거 테스트 한번 해봤다 그러고 SNS는 진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그야말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삐럼프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요.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 뭔가 여기 나름대로 좀 센 척하는 거잖아. 네, 아유 센 다 척하는 됐다 거죠. 됐어. 근데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냈대. 지금 봐봐. 자, 린지 그레이형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아마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사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평생 처음 봤다라고. 쿨한 척하더니. 본인 마음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네요. 네. 네. 심각합니다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예. 수많은 가짜 뉴스 중에 가장 진실된 뉴스가 저걸 거예요. 진짜 화가 나. 진짜 화가 났다. 진짜 화가 난 겁니다. 저거.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거든요. 뭐냐. 지금 내부적으로 고립됐죠. 예. 외부적으로 고립됐죠. 화는 화대로 났죠. 음. 여기서 삐뚤어져 가지고 너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또 자기 나름의 합리성과 거래의 원칙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제. 그런 것까지 잃어버리면 완전히 예. 이제 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심리 상태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죠. 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전쟁을 끝났을 때 내 뼛속까지 느껴져야 안 하겠다. 네. 멈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거 아직 한국 뉴스에 잘 안 나오던데요. 이란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란 전쟁 예산 2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를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 계속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게 1,880억 달러인데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쟁 계속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미의회. 미의회에 2천억 달러를 지금 신청하려고 전비 조달하기 위해서. 이거 봐봐. 그러면 이거 장기전으로 예, 간다는 그래. 거예요? 계속하겠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뭐 그러니까 핵물질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지상전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는 외신의 보도도 있던데 이거 군사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아직까지는 압박이라고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지금 해병 원정군 한 2,500명이 가고 있는데 네. 이 누구든지 그 해병 원정군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하거나 케손 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하고 정규군의 지상군이 살아있는 한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2,500명이 하르그 섬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네. 워낙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물리력이 살아있으니까 네. 이거를 다시 공격하면 그 해병대는 그냥 무너지거나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천 명의 지원군이 있어야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지상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상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는 이거 끝나지 않아.
니네 보면 2,500명이라고 뭐 약하게 보이지 수천 명 더 들어갈 거야. 그다음에 저번에 뭐 전술 핵무기도 쓸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처음에는 좀 합리적이고 그 미군의 부상자 사상자가 나면서 종전 얘기가 막 나오다가 맞습니다. 네. 요번에 라리 자니를 이스라엘에서 죽이면서 이제는 서로 이제 뭐 합리성도 없고 그래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예.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해병대만 움직이고 있지만 예. 해병대 갖고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보낼 수는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보면 이게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또 이란을 돕고 있다는 러시아가.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도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러시아가 이란에 개량된 드론 기술을 제공해서 중동 미군 타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니 네. 이렇게 하다가 또 대리전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던데 우리 네. 또 전문가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러시아가 이 이란 전쟁의 진정한 진짜 승자다. 하루에 2,200억씩 벌고 네네. 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파는 그 기름이 우랄유라고 하는데요. 그게 전쟁 전에 57불밖에 안 했어요. 근데 100불까지 뛰고 와. 오늘도 92불인 예. 거고. 와.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세일링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나고 러시아 그 원유는 주로 아시아로 가는데 네. 푸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우리가 아시아에 파는 석유는 호르무즈 통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호르무즈 통과 안 하거든요. 와. 중국으로 가는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가고요. 네. 인도로 가는 거는 지금 러시아가 미는 루트는 극동에서 동해로 해갖고 부산을 찍으면 좋은데 그냥 부산은 통과해서 말라카협을 해서 인도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아. 이제 그걸 또 세일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좀 탐이 나네요. 근데 우리 사실 입장에서는.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는데 거기서 우리 그 러시아 원유 받으면 2, 3일이면 와요. 근데 우리가 중동에서 오려면 20일 이상 걸리잖아요. 탐나. 그죠? 이제 그런 게 좀 푸틴이 이참에 막 네.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전쟁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는 무기가 다 중동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가 요 틈에 원래 뭐 내내 그랬지만 하루에 막 500발씩 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드론하고 미사일 합쳐서.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요격할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다 페이트리어트 같은 게 중동으로 가니까. 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아. 근데 러시아가 이런 수혜자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란에게. 이란에 위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그렇죠. 관련 정보를 네. 이란한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자체 위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란은 되게 한정된 미사일이나 드론을 정밀 타격해야 되니까 네. 그 중동 여러 국가에는 미군의 뭐 항공모함이나 항공기나 레이더망이나 이 위치 정보를 러시아가 다 주고 있는 거고요. 오. 실제로 두바이에 그 CIA 안가 어떤 호텔의 8층에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타격을 했어요, 이란이. 아, 그 러시아가 네.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군요. 저는 이건 러시아는 지금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거의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란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아니 뭐 이란하고 러시아 친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러시아는 지금 이란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있어. 맞네. 물론 러시아도 자기 코가 석자니까 병력을 보내진 못하지만 네네네.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동시에 러시아는 지금 이란의 뒷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3월 9일날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해갖고 네. 좀 도와줘. 예. 이러고 둘이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러시아는 중동에 다 친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팔레스타인하고도 친하고요.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라이벌이 사우디하고 이란인데 둘 다 친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0만 명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예전에 소련 해체되고 예. 대거 가갖고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1,000만 중에 130만이 있는 거고 네타냐후하고 푸틴이 엄청 친해요. 네타냐후 푸틴. 근데 둘 다 장기 집권해서 집권 기간도 막 겹쳐요. 예. 그래갖고 2014년 크림 합병 때
그다음에 이번 전쟁 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친미 국가인데 대러 제재를 안 하고 안 있어요. 해. 그 정도로 친하. 예. 근데 러시아가 그렇다 양쪽 다 친해도 근데 명확해요 스탠스는. 그 이번에 그 이란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알고 미국이 지금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푸틴은 그러는 거죠. 니네는 안 했니? 이러는 거죠. 아, 니네는 안 했니? 왜냐하면 트럼프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다 끊었고 그 재정 지원 다 끊었지만 무기는 이제 판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치 정보는 다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이란처럼 한정된 걸로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 전략 자산이나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미국이 다 주는 거예요, 정보. 그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서로 전화해갖고 서로 막 의논하고 그리고 또 상대 전쟁에 대해서는 각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보 다 주고 있으면 사실 당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중재자인 척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푸틴도 이란의 정보 다 주고 있으면서 우리 다 친해 이러면서 우리가 중재할 네, 거죠. 우리가 중재해. 지금 이게 이 국제 관계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강대국의 모습인 것이고. 사실은 지금 러시아뿐이 없는 거죠. 오만은 핵 협상하다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란이. 그러니까 오만이 들어갈 자리는 없고 네. 유일하게 3개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말한 거를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정보를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어차피 다 이란은 죽을 텐데 정보 줘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그냥 아니 근데 트럼프가 그 말 직접 했어요.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한 거랑 비슷한 거 하는 거지 뭐 이 얘기까지 했어요. 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진짜 결국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의 뭐 논리. 어떠한 것도 없어요. 뭐 명분이고 뭐 보편적 가치고 인권이 이런 건 아예 없어. 국제 질서고 뭐고 그냥 오직 힘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그게 이제 러우 전쟁이 그 포문을 열었고 네. 지금 이란 전쟁이 그 끝난 세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세계의 시작을 네. 돌이킬 수 없이 저는 네. 그러니까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좀 진도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저희 그 성인 방송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데요. 네, 그리고 아주 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많고 아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너무 오늘 네, 전쟁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좀 무거운 거라 무겁긴 하죠. 다음은 예. 좀 다른 이슈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온건파 수장들을 잇따라 제거하며 전쟁의 불씨를 고의로 키우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종전을 위한 협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간선거와 더불어 중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조속한 종전을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광폭 행보 탓에 마땅한 출구 전략조차 찾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전쟁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판을 키워 판도를 흔들겠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내. 이제는 국제사회가 그 위험한 도박을 직시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확인해준 거죠.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